내가 영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갔는데 애가 막 영어 알아듣고 영어 한마디 해봐. 얼마나 뿌듯해. 그래서 영어를 빨리빨리 해놔야 돼.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맞는 방법이고, 다시 돌아간다면 저의 선택은 병설 유치원. 안녕하세요. 파크의 세 번째 영상을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2월도 반이 훌쩍 지나가려고 해요. 이제 곧 꽃피는 봄이 옵니다. 3월이죠. 3월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새학기인데요. 네,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냐. 바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 가던 때도 생각나고, 유치원 가던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과 극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병설 유치원에서 2년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영유 중에서도 빡세기로 유명한 피어학원 7세 1년을 보내본 엄마로서 병설 유치원과 정말 영어 유치원 중에서도 빡세다는 그 피어학원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우리 아이가 5살이 되어서 유치원을 보낼 때가 된다면 과연 나는 병설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어 유치원, 그 중에서도 빡세다는 피어학원을 보낼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 병설 유치원의 장점입니다. 일단 공짜. 제가 2년을 보내면서 딱 1,700원 냈어요. 그것도 무슨 급식 하는데 조금 오바됐대요. 그래가지고 1,700원 냈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그 어떤 것도 짜여져 있지 않은 그 틀 속에서 그냥 본인이 가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합니다. 놀고 싶은 친구랑 놀고요. 단체로 같이 하는 그런 수업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두 다 놀이로,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이렇게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뭘 배우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고, 저희 아이는 굉장히 집돌이에다가 엄마 껌딱지인데 유치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선생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선생님들도 이제 담임 선생님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그리고 또 방과후 선생님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수교사라고 해서 살짝 이제 장애우들도 같이 수업을 듣는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어울리는. 근데 또 그렇게 특수교사라고 해서 장애우를 돌봐주는 선생님 따로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강도도 그만큼 덜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좀 더 너그럽다?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적 자원도 풍부하지만 물적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교구, 이런 재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이들이 마구마구 써제껴도 풍부하다. 풍족하다.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운동장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 범위도 되게 넓고, 아이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매일매일 바깥놀이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비가 와서 못 나가는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강당에 가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지. 그래서 유치원 갔다 오면 분명히 열심히 선생님이 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모래 후두둑 나오고, 운동화 이렇게 털면 모래 후두둑 나오고,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길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땅 파고 놀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놀 수 있다는 게. 그에 반면 조금 나쁜 점, 단점이라고 꼽는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정말 숫자 1, 2, 3조차 안 가르친다. 기역, 니은. 영어는 됐고 한글이라도 조금 떼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라시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특히 5세, 5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급식이 이 5살 아이가 먹는 급식과 6학년 엉아들 먹는 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김치 깍두기는 기본이고, 매콤 무슨 조림 이런 게 나오면 애들은 거의 못 먹는다는 거. 아이들은 밥 때문에 조금 이제 좀 10월생, 11월생 이렇게 많이 어린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유치원 가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태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논다라는 부분에 조금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내가 알아서 다 놀이를 해야 되고 내가 마음 맞는 친구랑 놀아야 하고 하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거를 만약에 그 어떤 친구도 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이제 혼자 놀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이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외됐어. 막 그런 식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조금 여자아이들이, 성숙한 여자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다 개입해서 그런 걸 해결해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들의 자율과 자유롭게, 노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너무 일찍 온다는 거, 방학이 길다라는 거, 엄마가 진짜 많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영어 유치원의 끝판왕 P어학원의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어 유치원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영어죠. 영어가 그냥 이제 유치원에서 시키는 것만 잘 하고 숙제 잘 해주고 그리고 복습하라는 거 복습하면 그냥 엄마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그 레벨에 맞게는 올라간다. 그게 정말로 그러려고 보낸 거니까 사실. 그것을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굉장히 충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돈 아깝지 않다. 정말 1년 동안 그 낸 돈이 아깝지 않다.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이 쌓인다라는 거. 저는 이제 책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책을 집에다 두고 읽어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도 처음 보는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빌려오고 읽어보고 하면서 아이의 레벨에 맞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책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병설 유치원에 비해서는 소수 정예 거의 반 정도 되는 인원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의 단점이다. 영어 유치원의 단점 그냥 일단은 맨 처음엔 돈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병설 유치원에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없습니다.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노는 타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 그게 일단 우리 아이는 특히 남자아이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여서 그거를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유치원 적응할 때 너무 그걸 힘들어했어요. 마냥 막 미친놈처럼 막 뛰어놀다가 앉아가지고 수업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도 수업이 재밌으면서도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쉬는 시간 10분밖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거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짠하죠, 그런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시험도 많이 봐요. 특히 이제 7세는 유치원 엉아들 중에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최고 엉아기 때문에 영유의 꽃이란 말이죠. 시험도 막 많이 봐서 엄마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만큼 실력이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애들 바이 애들인 게 저희 아이는 시험 보는 걸 좋아했어요. 참 신기하죠? 시험 보는 걸 그냥 좋아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시험 보다가 그 부담감을 못 이기고 울고 뛰쳐나가고 이런 애기도 있었어요.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벌써 받아야 된다는 게.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 사실 유치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왔던 병설 유치원에서는 집에 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는 책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다가도 심심하면 책도 꺼내보고 막 그랬는데 영어 유치원을 가고 나서는 정말 혼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 오니까 놀아야 되는 거야. 집에 오면 미친놈. 완전 축구하고 놀이터 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해주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독서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로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 그래서 최대한 자기 전 이제 독서 타임은 아기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이제 사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좀 초등학교를 또 다시 이제 국공립으로 가게 되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독서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뭐 요렇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하네요. 그래서 이 두 군데, 극과 극, 병설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의 끝판왕 피어학원을 둘 다 보내본 엄마인 저는 과연 우리 아이가 다시 5살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저의 선택은 병설 유치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피어학원 만족도 상당해요. 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잘 따라와 주고 영어에 흥미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라는 거, 그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 유치원을 가면서 스스로 독서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여서 다시 돌아간다면 병설 유치원을 보내면서 영어책과 영어 노출을 DVD, 뭐 넷플릭스, 뭐 영상 이런 걸로 되게 많이 노출을 시키고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어떤 선택이든 완벽한 선택은 없죠. 특히 엄마가 아이를 위해 내리는 선택은 정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뭐 최선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내가 영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를 스카이, 막 유능한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완벽한 영어 점수를 받기 위해, 그리고 일단은 어렸을 때 영어를 잘 다져놔야 고학년이 됐을 때 수학, 과학을 달릴 수 있대. 그래서 영어를 빨리빨리 해놔야 돼.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그냥 영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고, 좀 더 재밌게 봤으면 좋겠는지.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후자의 방법이라면 영어 공부는 어차피 지금 영어 유치원을 3년을 다니건 뭐 지금 영어 유치원을 안 다니건 평생 해야 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 영어에 대한 거부감, 영어는 정말 어렵고 싫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꾸준하게 노출을 해주고 뭐 책도 많이 읽어주고 CD 틀어주고 재밌는 영화도 함께 보면서,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당연히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교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영어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쵸? 여행 갔는데 애가 막 영어 알아듣고 영어 한마디 해봐. 얼마나 뿌듯해. 그러기를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내 아이는 사실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더 맞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자유분방한 병설 유치원이 더 맞는지. 저는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저도 같이 아이와 같이 여행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병설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생각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의 선택을 내리는 거니까 그 선택을 믿으시고, 행복하고 튼튼하고 밝지만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는 우리 아이들, 몸도 마음도 튼튼한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자고요. 그럼 오늘 파크는 여기까지. 다음 또 사는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